안녕하세요. 자, 오늘 구독자분 사연 소개해 드려 볼게요. 자, 보시는 것처럼 미국의 이제 대학원에서 연구하고 있는 한인 유학생의 케이스예요. 그래서 지도교수와 연구를 하고 있고 랩에는 미국인 친구들도 몇 있는 그런 건데, 그런 상황인데, 미국인 친구들이 이제 흔하게 하는 게 스몰톡이죠. 스몰톡. 하와이유 하면서 특히 월요일 날 이제 랩에 출근하면 많이 하는 얘기죠. 뭐 하와이 하면서 How was your weekend 하면서 뭐 주말 어떻게 지냈냐 하면서 스몰 톡을 이제 많이 하죠. 근데 한 15분 정도 뭐 길게 기본 몇 분, 길게는 15분 정도 스몰 톡을 하고 그러는데 이런 환경에 적응하기가 좀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친구들 농담을 못 알아듣거나 어떻게 반응할지 몰라서 어색한 표정을 짓기도 하고. 자, 그런데 미국 문화가 좋고 공부하기도 좋은데 아직 이렇게 미국인 교수나 주변 미국인 동료들과 어울리기가 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데, 고민 정말 공감하고 이해해요. 저도 겪었던 과정이에요. 과정이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뇌를 인공지능 컴퓨터라고 해봅시다. 인간의 뇌도 머신러닝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사실 인공지능 이론 다 아시겠지만 이 컴퓨터가 머신러닝을 한다는 개념. 자, 이거는 어디서 베낀 거냐면 사실 인간이 무엇인가를 학습하는 과정을 베낀 거예요. 그리고 AI 컴퓨터의 구조는 인간의 뇌를 모방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인간이 머신러닝을 한다기보다는 머신러닝을 하는 인공지능이 그 방식을 인간이 뭔가 학습하는 방식을 베껴가지고 컴퓨터의 실리콘 장치에다가 구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도 머신러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님이 했던 머신러닝, 자, 님의 어떤 사회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이 머신러닝 인풋은 다 어디서 온 거죠? 한국에서 온 거예요. 님이 몇 살인지 모르겠지만 님이 30살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리고 30살에 미국으로 유학을 왔다고 쳐봅시다. 대학원 유학을. 그러면 이 30년간의 모든 머신러닝은 한국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님의 아웃풋, 님의 자아가 이 소셜 능력 다 어디서 나오냐면은 이 한국에서 받은 머신러닝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미국 문화와 다르기 때문에 이 미국 문화에 적응 못하는 건 당연합니다. 아시겠죠? 저는 2008년에 미국으로 처음 유학 나왔어요. 그런데 저는 그 전에 보통 한인 유학생들하고 조금 다른 게 저는 군대를 미군 부대에서 군복무를 했어요. 그러니까 2008년에 유학 나와서 지금이 2024년이죠. 그러면 제가 대충 기사를 보면 제가 한국에서 잠깐 귀국해서 잠깐 회사 다닌 적도 있기 때문에 이거 대충 빼면은 한 15년 정도의 기간이죠. 15년. 근데 제가 군대에서 미군 부대에서 지냈던 것까지 치면은 저는 미국 문화에 무려 17년이나 노출되어 있었던 거예요. 님은 지금 박사과정 1년 차라고 쳐봅시다. 이제 1년이라고 쳐봐요. 아시겠죠? 박사과정 2년 차라고 해봐요. 2년 정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님이 2살이라면 저는 17살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님보다 더 미국에 오래 살았기 때문에 미국에 더 적응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시간이 해결해주는 문제지 이거를 지금 님이 조바심을 가지고 나 어떻게 하면 미국인들과 친해질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란 거예요. 시간이 자연스럽게 해결해 준다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런데 미국인들과 친하게 되고 영어를 잘하게 되는 건 다 시간에 비례하는 거예요. 시간. 아시겠죠? 근데 저는 어떤 선택을 했냐면 미국에 유학 가서 어차피 미국인들하고 이렇게 잘 지내야지만 미국에서 성공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미국 문화를 배워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초반에 미국에 와서는 저도 미국 정보를 얻기 위해 처음에는 아는 미국인 친구가 한 명도 없었기 때문에 처음에 유학 와서 한인 학생회를 나갔어요. 한인 유학생회를 나가가지고 한인들하고 맨날 어울렸어요. 그럼 되게 편해요. 왜냐면 한국말로 샬라샬라 할 수 있고 주말에 동네 공원에 모여가지고 삼겹살 같이 구워 먹으면서
이렇게 한국 시사도 얘기하고 한국말로 서로 이렇게 하는데 저도 한 1년 정도 이런 데 나갔는데 결국 제가 깨달은 거는 전혀 미국 생활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거야. 한인 유학생회가. 초기에 정보 같은 거 얻을 땐 좋아요. 뭐 예를 들면 이 동네에서 뭐 가구 사려면 어느 마트를 가야 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자동차 중고 사려면 어느 사이트에서 알아봐야 되고 이런 정보는 미국 생활 초짜들한테는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하나하나 인터넷 뒤져가면서 정보를 얻는데 시간이 사실 많이 필요한데 한인 학생에 가면은 뭐 1년 전에 유학 온 사람들이 이거 다 이제 클리어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물어보면 바로바로 나와요. 혼자 끙끙 앓으면 뭐 30분, 1시간 이상 알아봐야 될 거를 한인 학생에 나가면 질문 한 번 하면은 5분 만에 답이 나오니까 초반에 한인 학생회가 도움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한인들의 어떤 성향이죠. 한인들의 성향이 굉장히 폐쇄적이에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끼리만 모여 사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예전에 이제 미국의 한 동네에서 만났던 한인 어르신이 있는데 미국 이민 온 지 30년이 된 거예요. 30년. 30년이면 어마어마한 시간이에요. 20대 때 미국에 이민 와가지고 50대가 되도록 미국에 살았으니까 30년을 살았어요. 30년을 살았는데 30년이 됐는데도 미국인 친구가 한 명도 없고 한인타운에서 맨날 한국 사람들만 연락하고 영어도 잘 못하세요. 그리고 미국인들이 혹시나 뭐 마트나 이런 데서 뭐 말 물어보면은 굉장히 당황하고 얼굴 빨개지고 30년 살았는데도 한국 사람들만 살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정은 한국 사람들을 잘 안 만나기 시작했어요. 한인 학생회를 좀 멀리하고 미국인들하고 좀 지냈어요. 그래서 제가 석사 때 들어갔던 랩은 외국인 랩이라고 불리는 랩이었어요. 그래서 일단 제가 거기 들어갔던 이유는 제 석사 때 지도 교수가 조금 뭐랄까 인간성이 좀 안 좋은 교수였어요. 그 사람도 이제 외국에서 이민 와가지고 미국의 교수가 된 사람인데 학생들 이렇게 좀 갈구고 그러니까 미국 내국인들이 잘 안 들어오는 랩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외국인인 저에게는 이제 기회가 될 수 있겠죠. 근데 랩에 외국인밖에 없는 거야. 미국인 학생이 한 명밖에 없는 그런 랩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거기 있으면 느낀 게 내가 왜 여기 미국까지 와가지고 한국보다 못 사는 후진국에서 온 사람들하고 막 부대끼면서 이 후진국적인 문화를 왜 배워야 될까 그런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박사 갈 때는 의도적으로 미국 내국인들만 있는 그 학교와 미국 내국인들만 있는 랩에 가자라는 그런 결심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박사과정 때는 백인들이 진짜 많은 동네에 학교로 갔었어요. 왜냐면 미국의 인구, 왜 하필 백인이냐면 그 미국의 인구수 대비 쪽수가 가장 많은 인종이 백인이에요. 그래서 백인 문화가 아무래도 미국의 전통과 미국을 세워온 그 뿌리가 가장 깊잖아요. 나머지는 다 이민자들이잖아요. 물론 백인들도 초창기엔 이민자입니다. 당연히 여기 미국 땅은 인디안들이 살았었잖아요. 하지만 이제 청교도인들이 영국에서 이민 오면서 이제 미국 건국이 시작됐으니까 영국에서 온 백인계가 가장 뭐랄까 미국 역사에서 가장 많이 컨트리뷰션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좀 배우고 싶었어요. 그래서 박사 때는 이제 백인 동네에 갔어요. 그래서 그 학교를 그 동네 미국인들도 백인 학교라고 불리는 학교에 갔어요. 화이트 스쿨이라고 불렀어요. 백인들밖에 없어가지고 갔는데 진짜 백인들밖에 없는 동네 살았어요. 박사 때는. 그래서 다 백인이고 그래서 단점은 뭐냐면 스시 먹기도 힘들어요. 제가 스시를 좋아하거든요. 스시를 좋아하는데 스시 먹기도 되게 힘들었어요. 스시 같은 거를 그 백인들은 그 백인 중에서도 스시를 먹을 줄 아는 백인들은 진짜 많이 배우고 진짜 잘난 사람들이고 대부분의 이제 백인 문화에서는 스시를 안 좋아합니다. 어떻게 그 날생선을 먹을 수 있냐는 그런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스시 레스토랑도 찾기 힘들고 뭐 그런 곳에서 하지만 이제 미국식 스테이크는 정말 맛있는 그런 동네죠. 정말 미국적인 곳에서 박사과정을 나면서 저희 랩에
제가 들어갔는데 박사과정 지도교수에서부터 박사과정 동료들 모조리 백인인 곳에서 혼자 동양인으로서 이렇게 났는데, 사실 그게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득이 됐던 사건이었어요. 처음에 어떻게 보면 공포스러울 수 있어요. 나만 동양인이고 다 백인인 곳에서 있다니 그거는 좀 힘들 수 있겠지만, 그거를 극복하고 미국 문화를 제대로 배우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게 갔기 때문에 미국 문화를 굉장히 많이 배울 수 있었고, 그 박사과정을 거치고 나니까 백인들의 문화 코드를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백인들을 이제 영어로 개그로 웃길 수 있는 그런 레벨이 되니까 미국인들하고 굉장히 친해지고, 굉장히 미국 문화를 뚫을 수 있는 힘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때 이제 제가 특히 이제 저에게 큰 변화가 있었던 게 뭐냐면, 사실 미국에 와서도 한인 교회 위주로 이제 교회를 다녔었는데 미국인 교회를 다니게 된 거죠. 그래서 미국인들과 성경 공부하고 미국인들과 뭐 소그룹 모임하고 뭐 그러면서 굉장히 미국인들과 친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박사과정 때는 또, 그리고 제가 가진 게 없었잖아요. 외국인 유학생으로서 가난한 유학생이었기 때문에 미국인들이 딱히 우러러볼 만한 게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딴 박사죠. 거기다가 실리콘밸리의 대기업에서 부장급 엔지니어입니다. 그리고 제가 리드하는 기술이 굉장히 세계적인 기술이어서 가끔씩 이제 라스베가스 같은 데 가서 저희 회사를 대표해서 제가 그 회사 기술을 발표하고 오고 막 그래요. 그러면 요즘은 제 삶이 어떠냐면은, 제가 이렇게 회사 기술을 발표하고 내려오잖아요. 무대에서 내려오면은 밑에 막 이렇게 미국인들이 막 제가 발표한 걸 막 받아 적고 있어요. 받아 적고 있고, 어떤 하청업체들은 저한테 막 명함 주면서 자기네 회사랑 같이 비즈니스 좀 해보자 하면서 저랑 친해지려고 제 명함 한번 받아보겠다고 굉장히 노력하고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요즘 미국에서 제 삶은 미국인들이 날 굉장히 대접해준다 라는 느낌이 있거든요. 제가 딱히 노력하지 않아도 미국인들이 저와 연락처를 유지하기 위해서 매우 노력한다는 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 이제는 제가 미국에서 박사고 실리콘밸리의 세계적인 회사를 리드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미국인들이 우러러볼 만한 그런 뭔가를 가진 사람이 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흔히 미국에 와서 동양인으로서 동양인이 인종차별 당할 거다, 내가 한국인이니까 인종차별 당할 거다, 이런 공포심을 많이 갖게 되고, 또 한국의 개인방송 미디어를 보면은 한국인이 미국에서 인종차별 당한 케이스들만 속속 골라서 막 방송을 하죠. 근데 이게 얼마나 바보 같은 태도냐면은, 인간은 원래 자기보다 못하고 자기가 관심사가 아닌 것들을 얘기하는 사람에게 별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님이 중고등학교 다녔던 시절 한번 돌아보세요. 저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때는 애들이 좀 순수해서 그런 게 많이 없었는데, 중학교 올라가면서부터 뭐가 있냐면, 제가 한국에서 중학교 다닐 때 왕따란 개념이 있어요. 왕따. 그리고 인기 많은, 소위 말하는 인싸 개념이 있잖아요. 중학교 때부터 그런 게 있잖아요. 요새는 초등학교 때부터 있잖아요. 고등학교 가면 되게 심해지죠. 그래서 뭐 아싸나 왕따 이런 애들이 있고, 그리고 소위 말하는 잘 나가는 애들이 있고, 인싸가 있잖아요. 대학교 가도 그래요. 한국 사회가 그렇잖아요. 그러면 봐봐요. 왜 고등학교나 뭐 대학교나 뭐 중학교나 이 과정에서 보면은 왜 아웃사이더가 있는 거야? 아웃사이더였던 애들 하나하나 이렇게 까보면은 어떤 애들이냐면, 일단 공부 못하고,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인간관계가 좋은 것도 아니고, 재미있는 성격도 아니고, 못생기고, 키도 작고, 별 볼 일 없기 때문에, 평균적인 그냥 사람들에 비해서 별 볼 일 없기 때문에 애들이 별 볼 일 없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학교 다닐 때 인싸였던 애를 봐봐요. 왜 인싸냐면,
예쁘고 잘생기고 키 크고 돈도 많고 거기다 뭐 웃기고 성격 활달하고 뭐 스포츠 만능이고 뭐 이런 애들이 인싸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그건 잘못됐어요. 너무 막 이렇게 아싸 인싸하고 막 그렇게 하는 문화는 그 인간의 본성 때문에 그래. 인간의 본성은 이기적이고 인간의 본성은 죄악된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그런 성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 인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본인이 더 잘난 사람이 되면은 그 미국인들이 줄줄 따라요. 근데 여기서 이제 본인의 능력이 안 되고 본인이 이제 미국 사회에서 이제 아싸가 되면은 그때부터 뭐에 쉽게 빠지냐면 미국은 인종차별로 가득하다 라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는 건데 이게 마약 같은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뭐가 부족할까를 먼저 생각하기보다 미국이 인종차별이 가득하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굉장히 쉽게 상황을 합리화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인종차별을 굳게 믿게 돼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 와서는 그런 왜 내가 인기가 없을까 그런 거에 그런 상황 고민하다가 이제 인종적으로 접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인종차별에 빠지지 마시고요. 본인이 어떻게 하면 이 미국인들과 친하게 지낼까 그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본인이 잘난 사람이 되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님이 가진 게 없어서 그래요. 님이 가진 게 없어서 그런 거. 미국인들이 이렇게 님을 이렇게 막 우러러볼 만한 뭔가 없어서 그래요. 아시겠죠? 그러다가 님을 우러러볼 만한 것이 생기게 되면은 이제 님을 좋아하게 되고 님을 따르게 돼요. 그러니까 그게 뭔지 이제 본인이 발굴해 내셔야겠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백인 친구들이 미국에서 사귀게 된 친구들이 다 백인 친구들이에요. 백인들이 저랑 친한데 왜 그런지 일단 설명해 드려 보면은 일단 저는 이제 미국 교회를 다니거든요. 미국 교회. 그러니까 미국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이렇게 미국의 어떤 그 신학적인 흐름 뭐 그런 걸로 이제 이런 기독교적인 정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인들이 공감하는 그런 일단 종교적인 백그라운드가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님이 교회를 다녔다 해도 한국에서 교회를 다닌 거랑 미국 교회를 다닌 거랑은 또 달라요. 왜 그러냐면 이제 한국의 교회는 기독교라는 종교가 사실 한국 전쟁 이후 미국 사람들이 한국에 전해준 거거든요. 근데 그게 한국에 전해지면서 미국 기독교에서 변형됩니다. 그러니까 미국 기독교는 굉장히 경전에 충실한 성서주의예요. 왜 그러냐면 미국이라는 건국 자체가 이제 유럽에서 그러니까 원래 이 기독교 역사를 그래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기독교라는 종교가 이제 로마의 식민지하에 있는 이스라엘에 온 예수라는 인물로 인해서 이제 생겨난 종교잖아요. 그래서 그 로마를 타고 이제 유럽에 계속 번지는데 이때 이제 카톨릭이라는 세력이 등장하죠. 그래서 교황이라고 하는 권력자가 나타나면서 이 종교를 자신의 권력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세력화가 되자 그걸로부터 반발심을 느낀 사람들을 이제 프로테스탄트라고 합니다. 개신교라고 하죠. 개신교가 우리는 이제 교황 중심적으로 종교 시스템에 우리는 의지하는 게 아니라 오로지 성경 말씀에만 의지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진실한 그 기독교 신자들이 이제 대거 유럽을 탈출해서 미국으로 건너가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게 미국의 건국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의 건국은 굉장히 종교적인 겁니다. 그래서 그 미국의 정서는 굉장히 성경에 적힌 내용을 바탕으로 한 그 성서주의라고 하죠. 성서주의를 바탕으로 한 그 성경에 적힌 내용대로 실천하려고 하고 생각하려고 하는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순수한 형태의 기독교죠. 근데 이게 한국에 전해지면서 굉장히 왜곡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유교적인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그 기독교가 한국으로 전해지면서 유교 플러스 기독교가 되면서 유독교의 형태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서는 교회 안에 막 계급이 있어요. 뭐 목사님 밑에 부목사가 있고 부목사 밑에
뭐 권사가 있고 권사 밑에 집사가 있고 막 그렇거든요. 미국은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인간은 다 평등해요. 그래서 하이 존, 하이 탐. 그래서 새로 나온 신자가 목사님 이름이 존이면은 하이 존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목사는 본인이 목사인데도 하이 탐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의 평등. 이게 성경적이에요, 굉장히. 근데 한국은 목사님, 장로님, 이렇게 유교의 시스템을 그대로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그 교회를 다닌다 하더라도 미국 문화를 이해하기 힘든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교회 생활 좀 오래 하시면 하실수록 점점 더 미국인들과 가까운 정서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솔직히 지금은 제가 미국에서 교회 생활을 오래 하고 신앙 생활을 오래 해서 이제 그렇게 되면은 백인들이랑 되게 친해집니다. 그렇게 돼요. 교회 다니는 세력들을 이제 와스비라고 하죠. 화이트 앵글로색슨 프로테스탄트. 백인 그 앵글로색슨 계열의 개신교. 이게 이제 미국을 이끄는 주요 세력들이고 그래요. 그래서 이 와스들과 친해지려면 교회를 다니셔야 돼요. 교회. 그러니까 님이 보시면 학교 내 개신교 클럽에도 참여해라고 했는데 이거는 참여만 하신 거잖아요. 교회를 다니세요. 교회. 그러니까 개신교 클럽에 참여해서 성경 중심적 교류를 하는 걸 넘어서서 뭐 그 개신교 클럽 같은 거는 가끔 뭐 모이는 거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보다 이제 정기적으로 교회에 출석하세요. 그 미국인 교회에. 그래서 같은 그 소그룹이라고 하죠. 소그룹 활동도 하시고 같이 기도도 하고 뭐 교회에서 뭐 신앙 수련하면 같이 가시고 이런 활동을 하다 보면은 미국에 동화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국인의 정서에 되게 가까운 사람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다 시간이 해결해 주는 거고 그 종교와 문화를 배우면서 해결하는 거고 지금 님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가까워질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면 이 뭐랄까 미국에 한평생 살았던 그런 한평생 살았던 미국인들의 정서를 이해하기에는 쉽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님이 지금 막 뭔가 우러러볼 만한 상황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가난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뭐 그냥 학생이기 때문에 이렇게 뭔가 우러러볼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근데 님이 만약에 박사를 마치고 막 세계적인 명문대 교수다, 세계적인 대기업의 뭐 임원이다, 그 얘기는 달라지겠죠. 어떻게 하면 님이랑 친해져 보려고 님이랑 밥 한 번 먹겠다고 막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이제 친하게 지내려고 노력하겠죠. 원래 세상이란 건 그런 거예요. 인간은 그런 존재고. 그러니까 인간의 이런 어떤 본성에 대한 이해를 좀 하시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이 어려운 시간들 나셔야 돼요. 여기에 막 불만을 갖고 나 이거 뭐 미국인들이 나한테 말도 안 시켜주고 나는 뭐 인종차별 당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끝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정적인 생각에 빠지거나 조급해하지 마시고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일이에요. 뭐 님이 미국에서 개신교 교회에 출석하고 그리고 미국인들 노력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또한 미국에서 능력을 키우고 사회적인 어떤 지위가 올라가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미국에서 인싸가 됩니다. 아시겠죠? 저는 솔직히 말하면 지금 미국에서 어디 가서 나 무슨 회사 다니고 뭐 한다, 어느 학교 박사를 나왔다 뭐 이런 얘기하는 거 굉장히 꺼려해요. 저는 왜 그러냐면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막 박사 감 맞췄을 때 막 처음에 미국 회사 다닐 때는 막 자랑하고 다녔거든요. 저도. 근데 이제는 이렇게 세계적인 회사에서 세계적인 연구를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내가 뭐 하는지 알려지면은 되게 귀찮아져요. 그러니까 내가 뭐 하는지를 미국 사람들이 알게 되면은 어떻게 하면 막 이렇게 자꾸 저한테 연락해서 밥 먹자 그러고 어디 파티에 나를 초대하려고 그러고 뭐 어디 컨퍼런스에 나를 초대하려고 그러고 자꾸 내가 귀찮아가지고 이제는 저는 님하고 사실 거꾸로예요. 나 좀 귀찮게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저의 아이덴티티를 이렇게 좀 얘기하는 거를 좀 꺼려합니다. 꺼려하고 그냥 귀찮다. 거꾸로 님하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근데 저도 님 같은 고민을 했던 시절이 있어요. 왜 미국인들은 나한테 이렇게 말을 잘 안 걸어줄까? 그리고 나는 왜 미국인들과 말하면 이렇게 대화 주제가 없을까? 아시겠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제가 어저께 그 우연히 제가 이 채널에 영상 관리하려고 제
그 개인 방송 계정에 로그인 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미국을 주제로 방송하다 보니까 우연히 한 여성분이, 미국에 유학하고 있는 여성분이 올린 개인 방송을 보게 됐어요. 근데 주제가 뭐냐면, 미국에서 친구 사귀기 진짜 힘들다. 그러면서 왜 힘든지 그걸 막 1시간 넘게 막 떠드는 거예요. 그런 방송인데, 저는 그 보면서 왜 그분이 미국에서 친구를 사기 힘든지 알겠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어저께 요즘 제가 책을 쓰고 있어가지고 미국의 커피숍에 갔거든요. 커피숍에 갔는데 요즘 커피숍 되게 자주 가요. 근데 한 동양인 여성이 있는 거예요. 여성이 있는데 남자친구가 백인인 거예요. 둘이 아주 알콩달콩 그 커피숍에서 둘이 알콩달콩 러브러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이 여성이 이제 이렇게 화장실 가려고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제 옆을 지나갔는데, 딱 봤는데 굉장히 예쁘고 몸매도 굉장히 훌륭하고 여성으로 봤을 때 진짜 매력적인 거야. 그 여자가 지나가는데 백인 남자들이 다 쳐다보는 거야. 예뻐가지고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왜 제가 어저께 봤던 개인 방송에서 그 유학원 한국인 여성 개인 방송인이 왜 미국에서 친구 사귀기 힘드냐라고 하면은, 이제 굉장히 제가 비난받을 수 있지만 저는 솔직하게 말하자면은 매력적이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매력적이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했을 때는 그 개인 방송인이 미국인들과 이렇게 교제하기, 그러니까 친구 사기 힘들고, 미국인들이 이렇게 막 뭔가 인종차별적인 것 같고, 미국인들이 뭔가 이렇게 막 자기한테 쌀쌀한 맞고, 뭐 그래서 미국에 문제가 있다라고 막 방송을 하던데, 그게 아니라 그 개인 방송인이 매력적이지 않은 거예요. 아시겠죠? 매력적이지 않은 겁니다. 아시겠죠? 거꾸로 얘기해 볼게요. 제 친구 중에 그 여자들한테 굉장히 이렇게 비호감을 받는 친구가 하나 있어요. 보면은 수염도 잘 안 갖고 다니고 좀 뚱뚱해요. 뚱뚱하고 키도 작고. 근데 걔는 별 얘기 안 했는데 여자들한테 막 얘기하면 여자들이 끼악 막 그래. 끼악 막 변태같이 끼악 하면서 막 그래요. 별거 아니었어. 그냥 여자 후배들이나 그 여자 동료들한테 그냥 잘 지냈어 하고 그냥 이렇게 어깨 한번 툭 친 거예요. 잘 지냈어 하면 여자들이 끼악 하면서 막 성추행으로 막 뭐 고발하겠다, 고소하겠다, 막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 친구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비호감이라서 그런 거예요. 비호감이라서. 아시겠죠? 반면에 제 친구 중에 키가 183 정도 되고 굉장히 잘생긴 꽃미남 친구 하나 있어요. 그 친구는 정말로 제가 뻥 안 치고 처음 만난 여자도 그냥 이렇게 손목을 잡으면서 얘기를 해요. 성추행이잖아요. 성추행이에요. 처음 본 여자한테 손목을 잡으면서 얘기하는 습관이 있어요. 근데 한 번도 여자들이 끼약한 적이 없고 성추행이라고 욕먹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왜 그럴까요? 굉장히 매력적이고 호감 가는 훤칠한 키와 잘생긴 외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자들이 설레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래서 제가 사실 그 친구한테 이제 나중에 친해져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좀 얘기를 해줬어요. 너 이렇게 여자만 만나면 이렇게 손목을 잡고 얘기하는 습관이 있는데 그거 너 고쳐야 된다고. 왜냐면 너 잘생겨가지고 네가 그러면은 여자들이 자기를 좋아해서 그런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너한테 자꾸 이렇게 너랑 자꾸 엮이고 막 자꾸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제 너가 이제 이렇게 여자들하고 너무 많이 엮이게 되면 너가 나중에 힘들어지니까 그러지 말라고, 고치라고 제가 얘기한 적이 있어요. 제 친구 중에 한 명. 아시겠죠? 그러니까 결국엔 이 모든 것들은 자기가 이제 좀 더 어떻게 하면 더 매력적인 인간이 될 수 있는가의 문제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님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겠는데
운동을 좀 하세요. 운동해서 남자들 뭐 이렇게 막 근육질이고 여성들도 몸매가 좀 좋아지잖아요. 그러면 보는 시선이 달라지고 친구들이 더 말을 걸어요.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뭐 아니면 학업에서 좀 더 훌륭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뭐 예를 들면 님이 뭐 연구만 하면 맨날 이렇게 1등 논문을 한다. 그러면 또 미국인 친구들이 어떻게 하면 논문 쓰는지 너 이렇게 죄송합니다 말하다 보니까 님한테 이제 님한테 이제 조언을 구하기도 하고 이렇게 자꾸 찾아와요. 그러다가 이제 졸업하고 막 세계적인 대학교에 교수가 되거나 막 세계적인 대기업에 막 임원이 되거나 막 그러면 님한테 그냥 줄을 쓴다고요. 귀찮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세상이란 게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그런 거니까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고요. 저도 인간은 왜 그럴까? 저도 막 이렇게 인간은 도대체 왜 그런 존재야 하고 굉장히 뭐랄까 많은 생각을 해봤었는데 인간이 죄인이라서 그래요. 성경에서 맨날 말하잖아요. 인간은 죄인이라고. 그 말이 진짜 진리인 거예요. 인간은 죄인입니다.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보다 잘나거나 자기한테 도움을 주거나 아니면 자기가 뭐 좋아하는 거 똑같은 거를 좋아하는 공감대가 있거나 뭐 그래야지 끌리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대화 5분 이어가기도 힘든 게 인간이에요. 인간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거 인정하시고요. 님이 이제 어떤 거를 좀 더 개선해야 될지 그 관점으로 이렇게 보시려고 하는 이 시선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뭐 미국 사람을 원망하거나 인종차별이야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님이 이렇게 뭐 어떻게 해서든 이렇게 이거를 좀 미국 사람들과 동화되게 노력하는 이 모습 너무 좋은 거예요. 좋은 건데 이제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이 필요하고 그리고 님의 사회적인 지위가 좀 더 올라가셔야 되고 그리고 미국의 건국 이념이라고 할 수 있는 개신교 사상을 좀 더 깊이 알아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될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좀 외모나 패션을 좀 더 갖고 와야 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아주 복잡한 모든 펑션들이 하나로 결합되면서 이제 미국에서 인싸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미국에서만 인싸가 되는 게 아니라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에서도 이렇게 인싸가 되기 위해서는 한국인들이 좋아할 만한 뭐 그런 뭔가 가지고 있어야겠죠. 그런 겁니다.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님이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한 점점점 나은 내일의 내가 되면서 결국 미국에서 인싸가 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